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찍은 거는 에즈락 보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에즈락의 스틸 레전드 X6702 버전이고요. X6702를 지원하는 아마 가장 저렴한 보드일 거예요. 스틸 레전드가 X6702를 지원하면서 좀 저렴하게 나왔지만 사실상 뭐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빈약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방열판도 좀 부실한 것 같고, 이 원가가 좀 절감이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지만 원래 이가 붙는 이가 붙는 보드들은 원래 좀 비싸거든요. 음, 그래서 하드웨어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느낌은 들고, 해외가 대비 국내가가 좀 비싸게 나왔어요. 그건 감안하고 구매를 하시고, 저는 저렴할 때 샀습니다. 예. 7700X를 일단 장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램은 32기가 클레브램 아니구나. 티포스 6400 XMP 램이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 에즈락 보드 바이오스의 이모저모를 그냥 살펴볼 건데요. 이모저모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사실 사전에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바이오스 이거 되네, 이런 기능 있네, 이런 거 그냥 살펴볼 거예요. 저도 그냥 대충 훑어본 거밖에 없어서 그냥 영상 찍으면서 같이 할게요. 제가 뭔가 이걸 기획하면서 뭐 하려니까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쭉 있고, 나가실 때 세이브 체인지 앤 익시드 수정한 거 없으시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것들이 요거 인스턴트 플래시, 이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이거 누르시고 비트라커가 뭐 초기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인데, 그냥 예스 하시고요. 예스 하시면은 얘가 알아서 읽어요. USB에 최신 바이오스 넣으셔서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읽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서 계속 기다리면 업데이트 됩니다. 전 이미 해놨고요. 최신 걸로. 네. 라이젠 젠4는 항상 바이오스 최신으로 쓰세요. 계속 뭔가 수정되는 게 많아서.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오버클럭은 OC 트위커랑 어드밴스드 여기랑 같이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건데, 어드밴스드는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른 보드랑. 제가 이미 다른 보드에서 리뷰를 했으니 이건 거의 AMD 제공하는 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런 옵션들 뭐 메모리 어드레싱, 인터리빙, 뭐 DDR 옵션 이런 거 다 다른 보드랑 이건 똑같고요. 거의 똑같고, PBO도 뭐 여기서 뭐 PBO 부스트 오버라이드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뭐 커브 옵티마이저 여기 다 있고요. 퍼코어, 올코어. 아마 다른 보드도 써보셨던 분은, 혹은 제 다른 보드에 대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쪽 옵션은 어드밴스드는 거의 비슷하고, 왜냐면 AMD 쪽에서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옵션들은 주로 이제 좀 에즈락 보드를 다룰 건 여기 OC 트위터 이쪽 부분을 다룰 겁니다. 일단은 XMP 적용은 여기서 하는 거고요. 아니지, 왜 없어? 여기 있네. 이거는 그냥 프리퀀시 주파수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 같고, XMP 쓰실 분들은 디램 프로파일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프로파일 세팅이라고 있어요. 프로파일 세팅에서 지금 오토 상태죠. 누르시면, 자, 4800은 디폴트 상태고요. 6400 지금 XMP 램이라고 했죠, 제가. 요거 이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뭐 퍼포먼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일단 XMP 지금 풀고, 이건 지금 테스트 할 건 아니고, 이 엑스포 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엑스포는 아예 그냥 활성화가 안 되네요.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엑스포 활성화 됐었는데, 어, 자, 그리고 또 프리셋 같은 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 PBO 하실 줄 모르면은 굳이 어드밴스드 갈 필요 없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PBO 세팅을 하는 건데 여기 갈 필요 없이 그냥 OC 트위커에서 퍼포먼스 프리셋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BO를 그냥 PBO만 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PBO의 TJ Max라고 이제 전압의 마진 값을 85도로 주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그냥 온도를 조금, 맥스 온도를 원래 95도까지 막 치는데 그걸 한 대략적으로 한 85도 정도로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85도는 아니고 TJ Max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한 85도 정도까지로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PBO 앤드 TJ Max 75도는 한 75도 정도까지 그냥 온도를 조금씩 낮춰서 쓸 수 있게끔 제한해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젠4에서는 온도의 어떤 스위트스팟이 있어서 이렇게 온도를 낮춘다 해서 무작정 성능이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온도를 제한해서 쓰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PBO TJ-Max 85도 앤드 커브 옵티마이저 마이너스 20 밀리볼트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해봤는데 커브 옵티마이저 그냥 올코어 20이더라고요. 이게 올코어 20 주는 거, 올코어 30, 올코어 40. 얘도 마찬가지로 커브 옵티마이저 마이너스 올코어 20, 네거티브로 20, 30, 40. 그래서 온도 제어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제가 마지막에 좀 이거저거 돌려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가 거의 요새 보드들이 거의 트렌드가 다 그래요.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많이 풀어놨어요. 100까지 풀어놨어요. 100. 100일은 안 되겠지? 100일 안 들어가네. 인발리드 인풋이라고 뜨네요. 근데 100은 안 들어갈 확률이 높고,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자면 7600X랑 7700X 쓰시는 분들은 커브 옵티마이저를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들어갈 겁니다. 30에서 40. 수율에 따라 달라요. 근데 30 이상은 다 들어갈 거예요. 대충 뭐죠? 라이젠 마스터의 커브 옵티마이저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뭐 신규 버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젠4 출시하고 나서 초기에 다운받은 라이젠 마스터에서는 커브 옵티마이저를 자동으로 잡는 기능을 하면 걔가 맥스 값이 30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다 마이너스 30으로 잡습니다. 마진이 충분해서. 그리고 7950X랑 7900X는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CCD가 두 개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유로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 CCD 1번이 막 한 10몇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7900X랑 790X 쓰시는 분들은 이거 거의 못 쓰실 확률이 많아요. 여기 20, 30, 40, 20, 30, 40은 이거 쓰시다가 셧다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커브 옵티마이저를 스스로 잡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모르지, 또 온도 제어랑 같이 쓰면은 더 들어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그 7600X랑 7700X는 이 두 개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다 들어가고, 얘는 될지 안 될지 몰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다 되고 얘는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좀 복잡한 거 싫어, 나는 7600X랑 7700X를 쓰는데 복잡한 게 싫다, 그러면 40 한번 주고 한번 써보고, 온도가 난 85도까지 괜찮다면 요거 한번 주고 써보고, 그러고 나서 이걸로 쓰다가 셧다운 나면 요걸로 바꾸세요. 요거는 거의 될 거예요. 이것도 이따 성능 체크는 비교는 이따가 해보고요. 이 TJ Max 값 세팅하는 게 여기 있네. 읽어보면 플랫폼 서머 스로틀링 리밋이라 그래서 스로틀링이 걸리는 리밋을 거는 건데,
예를 들어 요걸 요렇게 설정하면 얘가 그 아까 TJMax 값이 85 이렇게 들어가나 보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성능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오버클럭킹 하는 쪽, 그냥 오토 상태면 오버클럭 안 하는 거고, 커스터마이징 누르면은 프리퀀시 몇 배수 쓸 거다. 예를 들어 7700X면 뭐 54배수 이렇게 쓸 거다. CPU 전압 뭐 한 2.5, 1.25 뭐 이렇게 줄 거다. 그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CPU 오버 어렵진 않아요. 안정화 과정이 어렵지, 값 주는 거는 이렇게 두 개만 세팅하면 됩니다. CPU는. 그치만 일단 이것도 나중에 해볼게요. 오토로 두고, 디램 프리퀀시 마찬가지로 수동 오버클럭 할 때, 메모리 수동 오버클럭 할 때 여기서 원하는 값을 세팅하면 되고, 사실상 젠4에서 6400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고요. 지금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는 6400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부팅이 잘 안 됩니다. 뭐 수율 탓할 수도 있겠지만 제 거는 타 제조사 보드에서 6400이 되는 CPU를 꼽아놨어요, 램이랑. 근데도 6400 부팅이 안 되더라고. 6200까지만 쓰세요. 스틸 레전드. 클럭을 굳이 높게 들어가는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 낮은 클럭에서도 타이밍만 잘 조이면 높은 클럭에서 타이밍 조인 거랑 성능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6000 내지 6200으로 쓰셔도 충분하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성능 비교는 나중에 오버클럭도 한번 해보고요. 영상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아무튼 프로파일에 대한 뭐 세팅 요거 아까 보여드렸고, 타이밍 세팅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이게 전부 다 AMD에서 규정하는 거랑 다 비슷해요. 기가바이트에서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 16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22 최저값이더라고. 그치, 여기 써있네. 민맥스 값이 적혀있네요. 얘는 민맥스 값. 아무튼 일단 풀고, 그리고 D램 전압, 볼티지 컨트롤, 얘는 요렇게 해놨더라고요. 같은 전압을 주는 세팅이랑 뭐 각각 주는 세팅. 하이 볼티지 모드는 2V까지 넣는 기능이래. 근데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램 오버클럭도 이따 해볼게요. 인피니티 패브릭은 이거 젠4에서 최대값이 2167입니다. 이거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도 2167이었지만 에즈락 보드에서도 2167이에요. 이거 이상 주지 마세요. 부팅 안 됩니다. 대부분 그냥 오토 주세요. 오토로 주면 아마 2000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오토로 주면 2000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좀 더 줘봐야 2167, 2200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즈락 보드가 좀 불만인 게, 얘가 이게 디폴트 세팅이에요. 이거 UCLK는 MCLK 나누기 2 절반값을 쓰겠다라는 1대2 설정인데, 1대1 설정으로도 잘 됩니다. 그래서 1대1 설정으로 저는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오토 할게요. 오토 해두고, 그 다음에 SOC 전압이고, VDD 전압, VDD-G, CCD, VDD MISC 전압이구나. 요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램 오버클럭 할 때 대표적인 램 전압이 VDD 볼티지랑 VDD-Q 볼티지, VPP 볼티지 세 개가 이게 램 쪽에 해당하는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4에서 추가된 전압이 VDD-IO 볼티지라 그래서 램 쪽으로 흘러가는 전압에 대한 값인 것 같고, 이게.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CPU 쪽에 할당되는 램 관련된 전압으로 MISC 볼티지, 그 다음 VDDG CCD, VDDG IOD 전압, 이런 전압들이 있어요. 그리고 VPP 전압. 보통 고클럭을 도전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게 돼요. CPU 쪽 전압도, SOC 전압도 바꿔야 되고. 근데 고클럭 도전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얘네는 역할이 별로 없고요. 제가 해봤는데 VDD-P가 좀 중요해요. VDD-P. VDD-P를 많이 높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VDD-IO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버클럭 하실 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볼티지 세팅, 뭐 다른 전압들 세팅인데, 이런 거는 사실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 이거 빼고는 별로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젠3니 뭐 인텔이니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거 굳이 젠4에 특화된 기능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거 디폴트로 씁니다.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디폴트로 쓰고. 네. 디폴트가 레벨 2야? 중간값이네. 그리고 오버클럭 모드 버스 스피드 이건 BCLK 전압 아니 BCLK 그 클럭 같아요. 맞죠? BCLK가 보통 이제 100. 근데 왜 두 개지? 이건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보통 100인데 100보다 높였을 수가 있어요. 101 막 그러면은 예를 들어 클럭에 5000을 줬는데 램클럭에 내가 5000을 줬다. 5000을 줬는데 이게 100이 아니라 101로 쓰면은 램클럭이 부팅 시켰을 때 5050이 됩니다. 50 50배수 50 곱하기 100이었는데 50 곱하기 101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둘 중에 하나는 CPU 쪽이고 하나는 그 PCI 쪽인가 보네. 아무튼 그런 개념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와 이거 기가바이트에서 수정 안 되던 건데 여기 있네.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BCRK 전압이 튀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끄는 게 좋아요. 예방해 준다기보다 이걸 하면은 뭐라 그래야지? BCLK가 계속 움직이거나 그래요. 이거는 끄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 오토로 둘게요. 지금은 다 오토로 둘 겁니다. 일단 부팅 한번 시켜서 기본 성능 한번 체크하고요. 아 랭클럭 5000 들어갔네. 다시 수정할게요. 지금 일단 쿨링 환경이 제가 요새 라이젠은 공랭을 밀고 있습니다. 공랭으로 충분하다라고 어필하고 있는데 인텔은 순행 커수 커수하세요. 인텔은 커수하셔야 되고 라이젠은 공랭으로 충분합니다. 7950까지도 공랭으로 충분해요. 단 전제가 있어요. 좀 내가 이걸 손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손 안 보면 얘도 막 95도 찍고 그럽니다. 랭클럭도 풀게요. 수동으로 된 거 다 풀고 디폴트 세팅은 이걸로 불러오면 돼요. 이걸로 디폴트 세팅 불러오고 세이브.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에즈락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개념적으로는 다 비슷하니까 제가 기가바이트 쪽 보드에서 이미 여러가지 오버클럭 방법을 안내를 했어요.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개념적인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쪽 영상을 보고 기본 정보를 좀 개념을 잡으시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영상으로 습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원리나 자세한 그런 설명 같은 거는 제가 좀 이번 영상에서 생략을 하고 인터페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즈락 보드에만 있는 것들 프리셋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라이젠 마스터 일단 켜보고 이거보다 나중 버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라이젠 마스터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포코어로 스타트 옵션 누르면 얘네가 제가 한번 돌려봐서 다 마이너스 30 들어가는 거예요. 다 30 넣고서 그러고 나서 다 30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면 재부팅 되면서 이게 세팅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30보다 더 들어가요. 아무튼 지금은 커브 옵티마이저가 들어가 있진 않고요. 저기 오프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온도가 40도로 높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이 온도 자체가 지금 높아서 자 한번 보실게요. 온도를 보시면 요거는 높아요. 요게 온도만 50도 이르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걸 보세요. 요거 이게 몇 가지 떨어지느냐. 보통 민값 기준으로 20도 후반에서 30도 초반이면 마운팅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설치가 내 쿨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최고 온도로 보면 됐어요. 근데 이번 라이젠 젠4나 인텔 13세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온도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최대 온도를 그냥 순정 상태에서도 어떤 쿨링 시스템을 갖다 놔도 온도가 엄청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맥스 온도 값으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쿨러가 잘 설치됐어 라고 확인하려면 얘를 보세요. CCD 온도. 아무튼 이걸로 일단 어쨌든 이걸로 측정을 할 건데 어차피 CCD 온도가 올라가면 다이 온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 온도가 아까는 한 10도 차이가 났지만 이거 부스트 되면 그렇게 또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라이젠 마스로 볼게요. 성능 한번 돌려보고 그냥 순정 상태에서 돌리면 이 모양입니다. 지금 온도 지금 막 93.94도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클럭 저하돼서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서 클럭이 지금 50배수로 확 떨어졌어요. 7700X는 원래 규정 스펙이 54배수죠. 이거 빨리 AMD에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많아요. 온도 이거 어떻게 쓰라고. 아, 내가 30분 돌렸구나. 스톱. 뭐 대략 점수는 여기 나오는데 19617점 나왔습니다. 싱글은 안 돌릴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19617점. 하지만 제가 다른 테스트 했던 게 쭉 나오죠. 이거는 수동 오버클럭이니 뭐 전원 설정이니 뭐 이런 거 다 해서 돌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에즈락 보드도 잘 세팅하면 이런 점수 나와요. 아무튼 순정 상태에선 잘 나오고 화면에 노 시그널이라고 나오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영상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재부팅 중인 겁니다. 재부팅. 제 영상은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1.5배수 5배속으로 듣는 걸 추천합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PBO 에네이블은 사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온도 마진을 이용해 성능을 올리는 거라 PBO 여러 해봐야 온도 미쳐 날뜁니다. 그래서 PBO 해보지 않고 그냥 75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온도 95도 찍고 19,000점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75도로 내리면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까? 지금 젠4의 바이오스 기능 중에 가장 초유의 관심사는 결국에 온도랑 성능 관리예요. 그건 얼마나 잘할 것인가. 뭐 CPU 오버클럭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이 하시면 그냥 오버클럭 하면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원클릭으로 얼마나 지원이 잘 되냐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조사들이 이런 편의 기능을 넣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온도 안 올라가죠. 그 대신 클럭이 좀 떨어졌죠. 49배수 많이는 안 떨어졌어요. 아까도 50배수 밖에 안 돌았는데 뭐 한 100클럭 떨어졌네. 100밖에 안 떨어진 게 온도 20도 떨어졌는데 100밖에 안 떨어진 거면 양호하죠. 그 대신 성능이 아까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보셨어요? 아까보다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앞자리 19는 안 바뀌었죠? 19,000점. 지금 젠4가 이 모양이에요. 온도 낮춰도 성능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 제어해서 쓰시면 아주 좋아요. 85도는 안 해볼게요. 75도가 이 모양이면 85도는 제가 볼 때
점수가 아까 거보다 순정 상태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클럭도 더 잘 터질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런 것보다는 클럭 49배수 50배수 쓰려고 이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리 올코어 부스트를 했다 그래도 클럭 더 터져줘야지. 54배수가 지금 이게 지금 성능이 54배수까지도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커브 옵티마이저를 CCD 1번인 제품은 이제 30까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30 쓰시면 됩니다. 75도에 CJMax TJMax 75도에 커브 옵티마이저 올코어 30. 커브 옵티마이저는 사실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아니에요. 인가된 전압 양을 줄이는데 성능을 동일한 클럭이라 그래야 되나? 더 낮은 전압으로 더 높은 클럭을 달성시키는 거라서. 근데 온도 자체는 충분히 부스트 돼요. 왜냐면 지금 TJMax가 75도니까 그게 PBO거든요. 원래 최대 성능까지 계속 부스트 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압량은 줄었어요. 같은 클럭에서 전압량은 줄었는데 아무튼 온도 75도까지 계속 때려 부으래. 그럼 전압을 75도까지 더 때려 붓고 그만큼 클럭이 부스트 되는 거예요. 그게 커브 옵티마이저의 원리입니다. 라이젠 마스를 보면 올코어라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입력이 됐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클럭 어떠세요? 아까 49배수 터졌는데 플러스 300이 올랐죠? 지금 온도 75도인데 그래도 52배수 정도 조금 떨어졌네요. 52배수 정도 터져줍니다. 75도에요. 순정 상태보다 더 터지죠. 지금 순정은 아까 50배수 51배수도 안 터졌어요. 근데 순정 상태보다 클럭이 더 터지고 온도는 20도 낮춰졌습니다. 이게 라이젠의 지금 현 위치라 그래야 되나? 현 모습. 개선해야 될 그 아주 갈 길이 멀죠. 점수 올랐죠? 2만 점 안 나왔네? 한 번 더 돌리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이거 하나 세팅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올라요. 커브 옵티마이저도 어떻게 보면 수동 오버클럭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드밴스드 벤치마크 체크하시면 요거 나오거든요. 요게 30분 고르시고 스타트 눌러서 그럼 얘가 30분 동안 죽어라 계속 돌려요. 여기 시간 나오죠. 그러면 이걸로 30분으로 한 2번 정도 돌리세요. 1시간 정도. 그래서 이상 없으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근데 커브 옵티마이저 40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75도에 클럭 52배수 터졌으면 85도로 하면 얼마나 터질까요? 성능 더 올라갈 겁니다. 53배수 뭐 그렇게 터질까요? 해볼까요? 근데 일단 커브 옵티마이저 마이너스 40, 올코어 40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올코어 40은 돌다 셧다운 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 것도 30 몇 정도 줘야 되는데 근데 아마 한 바퀴 정도는 돌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 바퀴 정도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 쓸 수 있으시면 쓰고 수율이 좋아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뭐 안정화 직접 그 올코어 말고 수동으로 잡아야죠. 근데 수동으로 난 못하겠다 그러면 아까 그냥 마이너스 30 주고 쓰세요. 자, 한 바퀴 정도만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온도랑 성능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안정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53배수 조금 안되게 터지네요. 커브 옵티마이저가 마이너스 10 정도 들어가면서 클럭이 살짝 더 들어갔습니다. 온도는 똑같고요.
클럭이 더 들어갔으면 뭐 성능이 더 잘 나오겠죠. 공냉이에요, 공냉. 공냉으로도 이게 다 됩니다. 짜잔, 2만 점 넘었죠. 2168점. 여기 좀만 더 성능 올려볼게요. 어떻게 올리냐? 온도를 올리는 거죠. 85도. 대부분 분들에게 저는 올코어 30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지금 프리셋 중에 제일 성능이 잘 나올 거예요. 안정적으로. 성능 최고는 사실 올코어 마이너스 40이 더 잘 나올 건데, 제가 그거는 불안정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CPU에 적용하기 애매하니 뭐 돌려서 되시면 쓰시고 안 되면 마이너스 30으로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걸로 세팅해 놓으시면 온도가 85도까지 친다고 해도 사실 게임 하거나 이럴 때 85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5250 아까 75도에서 올코어 마이너스 40 줬던 거랑 클럭이 비슷하게 터지네요. 자, 점수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7709X로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싱글도 54배속, 55배속까지 터질걸요. 이건 자동 부스트, 수동 오버클럭이 아니라 자동 부스트 기능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55배속까지 터지죠. 오래 걸리니까 이건 스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싱글 55배속, 게임할 때 55배속까지 터진다는 소리예요. 게임할 때 55배속 터지고, 멀티도 점수 한 2만 점까지는 챙겼습니다. 아마 커브 옵티마이저 마이너스 40을 85도까지 쓰면은 아마 클럭이 5350 정도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걸로 하면 한 5350 클럭 정도 터지고 점수 좀만 더 오르고 하겠죠. 네,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하고, CPU 오버클럭은 한번 보여드릴까? CPU 오버클럭 할 때는 커스터마이징 놓고 몇 배수 쓸까요? 일단 그 전압이 어느 정도에 도는지를 봐야 돼요. 1.25V 정도면은 예를 들어 넉넉 잡아 아까 커브 옵티마이저 돌릴 때 한 50배수 정도는 돌았죠? 그러니까 1.25V 몇 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배수 낮춰서 무리 없을 배수로 낮춘 다음에 전압으로 먼저 온도 간을 보세요. 물론 이제 클럭이 낮아서 온도가 조금 착할 수 있는데 클럭을 높이면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온도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압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나오는지 보고 거기에 클럭을 맞추시면 돼요.
뭐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뭐가 많이 느리네. 이러니 느리지. 클럭 보이세요? 공을 하나 안 썼네. 500 클럭 한번 돌려볼까? 돌아가나? 멈추는 거 아니야? 못 돌리는 것 같아. 와, 안 돼. 스피너의 제우팅을. 50배수를 준다는 게 50배수가 아니라 500 클럭을 줬네요. 500도 아닐 것 같아. 아마 최소값 입력됐을 것 같은데. 에즈락 보드 쓰시는 분들은 꼭 클럭 입력할 때 뒷자리까지 전부 다 50으로 입력했구만. 아마 최소값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5000 예, 메가헤르츠입니다. 단위가. 오늘 이거 다 보여드리고 레모버 클럭까지 막 보여드리고 하려면 엄청 영상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빨리빨리. 아까보다 빠릿해졌네요. 온도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1.25V에서 몇 도 정도 치나. 80도? 80도 정도 나오네요. 이거를 그럼 클럭을 주면은 90도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90도까지는 안 올라갈 건데 80도 한 중후반까지는 갈 것 같네요. 지금 온도 계속 높아지니까. 일단 끄고. 공랭이니까 오래 돌리면 90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25보다 좀 낮은 값 써야 된다는 소리고. 목표 온도를 정하세요. 내가 만약에 난 80도도 싫어, 70도 때 쓰고 싶어 하면 전압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수동 오버클럭 할 땐 단점이 있는 게 지금 설명하지 말까? 이따 설명할까? 클럭이 고정되거든요. 그럼 싱글 부스트가 오히려 더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전압은 한 1.2V 주고 한번 배수를 더 넣어 볼게요. 1.2V에 아까 80도에서 아까 85도 정도에서 몇 클럭이 2000 5250까지는 돌았죠. 제가 볼 때 1.25V를 넣고 이거 넣으면 아마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PBO 했을 때 요걸로 됐으니까. 요걸로 이 커브 옵티마이저는 수동 오버클럭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치만 수동 오버클럭이 더 전압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PBO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85도에서 올코어 부스트가 5250이 터졌다. 근데 내가 1.25V를 넣었더니 한 85도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럼 걔는 무조건 5250 클럭 터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온도는 더 높아질 거야. 아까보다 클럭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5250을 제가 입력을 했죠. 그러면 멀티부스트에서 5250 클럭이 나와가지고 성능은 한 2만 점 초반대 막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수동 오버클럭 단점이 클럭이 고정돼서 그 싱글 성능도 고정된다는 거예요. 올코어 부스트가 아니라 단일 코어 부스트를 하는 게임 같은 뭐 한 단일에서 4개까지 코어 쓰고 막 이런 게임에서는 이렇게 클럭을 고정시켜 놓아 버리면 오히려 성능이 하락이 발생합니다. 55배수까지 터질 수 있는 애를 5250까지만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업 성능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동 오버클럭을 해도 되는데, 정말 작업 성능도 챙기고 싱글 성능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커브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CCD 한 개짜리 제품은 커브 옵티마이저가 잘 들어가지만 CCD 두 개짜리 제품은 커브 옵티마이저가 잘 안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좀 곤란합니다. 여러모로. 그거에 대한 방법은 제가 다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영상들 보세요. 나는 에즈락 보드니까 기가바이트 거 안 볼 거야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일단 점수 2만 점대 나왔고요. 뭐 잘 돌아갔는데 아마 계속 돌려도 잘 돌아갈 겁니다. 온도 아까 85도, 86도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여기에 클럭을 더 높여 볼게요. 어디까지 들어가나? 더 높여서 한 3바퀴 정도만 돌려볼게요. K사전 스트리밍을 보니까 한 3바퀴씩 돌리더라고. 근데 3바퀴씩 돌리면 사실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1시간씩 돌리라고. 근데 저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3바퀴씩 돌려서 클럭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5300, 5350 한번 써볼까? 아까 제가 이거 될 것 같다 그랬죠? 수동 오버클럭 할 때는 어느 값이 될 것 같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 되는 값부터 찾는 게 좋아요. 계속 클럭 올려가지고 안 되는 값 찾고 거기서 이제 다운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값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온도가 계속 높아지죠. 국냉 쿨러는 계속 쓰면은 계속 뜨거워져 가지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고 전압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압을 넉넉히 너무 높지 않게 온도 마진을 많이 주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한 바퀴 돌렸고 잘 돌아갔죠? 한 바퀴 더 돌아볼까? 여기서 실제 표기 전압은 1.25로 돼 있네. 야, 세 바퀴 돌리는 것도 지루하구나. 두 바퀴만 돌릴게요. 그럼 클럭을 더 높여볼게요.
자, 이렇게 54배수 세팅을 하고 돌아가면 올코 부스트 54배수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커브 옵티마이저에서 5350까지밖에 안 됐던 거랑 좀 다르죠. 수동 오버클럭이 전압을 더 효율적으로 써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될 겁니다. 자, 54배수 잘 터지고 온도 좀 높긴 해요. 근데 54배수까지 하겠다. 사실 이거 좀 더 높이면 에러 날 겁니다. 근데 지금 54배수 정도로 보고 이거 잘 돌아가면 이제 더 낮은 온도에서 돌아가는지 찾는 거예요. 전압을 내리면서. 근데 이제 수동 오버클럭 단점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싱글 성능이 54배수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55배수까지도 아까 터졌었는데 순정 상태에서. 이제 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하이브리드 오시니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보단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일단 CCD 1번 제품이랑 CCD 2번 제품은 커브 옵티마이저 잘 넣어서 쓰시고요. 그러면은 멀티 부스트 때만 54배수 터지면서 싱글 부스트 때는 55배수까지도 충분히 터져 줄 겁니다. 제 거 CPU는 5425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동 오버클럭을 했을 때 55배수까지 넣을 수 있다, 효율이 괜찮다 해서 55배수까지 넣었을 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럼 걔는 그냥 수동 오버클럭을 써도 돼. 왜냐면 싱글 성능도 최대 55배수니까 지금 잘 돌아가죠. 그만 돌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 최대 부스트 클럭 그냥 처음에 순정으로 썼을 때 최대 부스트 클럭에 수동 오버클럭으로 도달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싱글 성능 100% 수동 오버클럭 하면 싱글 성능 100% 성능 저하가 옵니다. 특히 CC 2개짜리 제품이 지금 싱글 코어 부스트 클럭이 790X인 경우에는 5.7에서 추가 부스트까지 5850까지 터져요. 7900X는 그거보다 한 100 정도 낮고, 그래 걔네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성능을 잘 뽑아 쓰기 어려워요. 아무튼 그럼 여기서 이제 막 전압 다이트 이렇게 이거에서 돌아가느냐 이거에서 돌아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수동 오버클럭 그 다음에 프리셋을 설명드렸고, 커브 옵티마이저 여기서 또 설정할 수 있어요. 커브 옵티마이저 예를 들어 어드밴스드에 여기서 막 올코 말고 퍼코어로 다 네거티브 해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35. 와, 얘네 올코어 말고 퍼코어에서는 30밖에 안 들어가네. 그쵸, 안 들어가죠. 30이 최대네. 야, 얘네 구린데. 올코어에서는 40도 되고 막 100까지도 되게 해놨구만. 100으로 하면 부팅 안 될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30에서 40 사이. 근데 퍼코어로 그럼 퍼코어는 못하겠다. 퍼코어 시연은 생략할게요. 어차피 30밖에 안 들어가니까 다 30 넣고 써도 될 거야. 바이오스 개선 버전 나오면 한번 수동 세팅 해보세요. 아무튼 저는 일단 이거를 원복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능들 뭐 아시겠지만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라기 뭐라는 것도 있고, 뭐 이건 전력 제한할 때 매뉴얼로 해가지고 PPT에다가 TDC로 할까요? TDC 한 180 이렇게 넣으면은 온도 착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할 필요 없이
다 모든 기능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불러오자. 자, OC 트위커에서 뭐 온도가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쓰세요. TJMX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건 CPU 오버는 설명드렸고, 이제 레모브 클럭을 한번 해볼게요. XMP 일단 되나 볼까? 안 될 것 같아. 6400이니까. 그러면 제가 6200으로 일단 부팅을 해볼게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6000으로 해보자. 6000에 UCLK는 MCLK 나누기 2가 아니라 MCLK로 1대1로 할게요. 인피니트 패브릭은 2000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오토로 두고 쓰겠습니다. 전압은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고. 전압이 모자르진 않습니다. 6000 클럭 동작시킬 때 램타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1.1V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클럭이 높아질 때 VDD-P라는 전압이 높아져야 되는데 VDD-P 전압이 높아지려면, 그러면은 VDD-IO 전압이 또 높아져야 되고, VDD-IO 전압이 높아지려면 DRAM VDD 전압이 높아져야 되고,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클럭을 6000 정도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간을 한번 보고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도 나오죠.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2000으로 들어갔고, UCLK 클럭 3000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메모리 클럭 MCLK도 3000으로 들어갔고, 타이밍은 자동으로 조금씩 풀려요. CL이 50으로 풀렸어요. 전압은 1.1, 1.1, 1.1, VPP 1.8, 나머지 0.85, 그리고 VDD-P가 1.1이 조금 안되네. 잘 될 겁니다. 6200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노 시그널에 나오는 거는 재부팅 중인 겁니다. (6200)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얘를 1대1로 맞추고, 설마 안 되진 않겠지? 부팅이 돼요. 자, 부팅이 잘 됩니다. 최신 버전 젠 타이밍 나왔습니다. 최신 버전 깔면 지원이 돼요. 왜 안 열려? (6200) 부팅 됐고요. 전압이 안 나오네. 근데 지금 다 1.1입니다.
잘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는데 클럭이 부팅되면은 돌아가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이 없을 거고, 이제 6400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6200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이제 조여보면 되는 거고. 타이밍도 몇 개 없어요. 간단합니다. 라이젠 오버클럭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된다고 볼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근데 아무튼 6200 정도는 쉽게 된다. 에즈락 보드에서도. 근데 자꾸 UCLK는 MCLK 설정이 1대1이 자꾸 풀리죠? 1대2를 자꾸 원하는 것 같아. 그러면 1대2로 하면 성능 저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시거널은 재부팅 중인 거고요. 자, 바이오스 진입해서 램 전압 한번 줘볼게요. 1.43, 1.43, 435, 435가 안되네. 1.43까지밖에 안되네. 44 안되죠. VPP는 1.8로 건들지 말고 쓰세요. 건들지 말고. VDDIO는 VPP 플러스 0.1보다 높아야 되고, 뭐 VDD SoC보다 높아야 되고. 자동 계산 될까 그러면? VPPI죠? 몇인지 안 나오니까 자동 계산 되겠지. 자, 전압만 넣고 부팅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레모버 클럭 처음 해봅니다.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램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써봤기 때문에 이 소리 나면 안 되는 건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램 세팅 빡세게 바꾸면 부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젠포의 특징입니다. AMD 쪽에서 바꿔야 되는 기능인데 초기 부팅, 이니셜 부팅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램 용량 클 때 32기가짜리 4개 풀뱅크 꽂고 쓰시는 분들은 부팅 엄청 오래 걸린대요. 안 되네. 부팅이 안 되네. 됐다. 근데 아까 PSU가 한번 떨어졌다 올라왔기 때문에 꼭 타이밍을 체크해야 됩니다. 초기화 됐을 수도 있어요. 초기화 됐죠? 4800. 예, 지금 부팅 됐다고 좋아라 해서 막 TM5 돌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클럭 확인하면 삽질한 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잘 되거든, 이런 식으로.
바이오스 진입해야 되는데. 다시 재부팅 한 번만 더 할게요. 세팅 값은 남아있네.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얘도 한번 1.4밖에 안 들어가네. 얘 너무 높으면 안 되긴 한데 자동 세팅이 안 되나 봐요. 제가 볼 때 얘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 확률이 높은데 왜 얘 때문이냐면 지금 VDDP가 클럭이 높아지면 아마 자동 세팅 값이 좀 높아졌을 거거든요. 얘가 제가 볼 때 한 1100 정도, 1.1V 정도 이렇게 주면 6200 클럭이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1.110 최소 이거는 들어가 줘야 되고. SOC 전압이 몇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SOC보다 커야 된다고 하니까 VDD와 SOC를 제가 넉넉하게 한 1.3V 줘버릴까요? 그러면 얘는 1.31은 들어가야지. 이게 자동 세팅을 잘 못 잡네요. 그러니까 부팅이 안 되고 그러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자, 기가바이트 보드 쪽은 저런 거 잘 될 거예요.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RD팀이랑 거기 RD팀이랑 컨택해가지고 저런 세팅 값 저렇게 자동으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강조해가지고 맞춰놨거든요. 이거 바꾸니까 부팅 되네. 젠 타이밍 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자, 6200 클럭이 들어갔고요. 타이밍이 52배수로 풀려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줄일 겁니다. 이게 전압 1.43V에서 지금 문제가 없으면 전압 1.43V에 맞춰서 타이밍을 조이면 돼요. 아마 에러 안 날 것 같긴 한데 한 1분 정도만 돌려볼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타이밍을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전압 세팅은 이렇게 되면 안 건드려도 돼요. 이제 이 전압으로 쓰면 되고. 타이밍을 어떻게 줄여볼까요?
어, 예를 들어 6400에 CL32라는 XMP 스펙이 있으니까 6200에는 CL30이 들어가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CL30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 28 되나 한번 먼저 볼게요. 아니야. 세이브를 먼저 좀 하자. 바이오스 저장 없다는 걸까요? 아, 이거. 그 오버클럭 상태에서는 그 인스턴트 플래시가 안 된대요.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 여기 있네. 테스트 1번. 자, 저장했으니 28 되는지 한번 먼저 봅시다. 안 되네. PSU가 떨어졌습니다. PSU 떨어지면 대부분 뭔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PSU가 빨리 떨어져주면 다행이지. 안 떨어지고 계속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Q코드가 없는 보드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번 차라리 PSU가 떨어지면 문제가 확실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시무스 클리어를 해야 되나? 부팅이 안 되네요. 시무스 클리어 한번 할게요. 젠포에서는 시무스 클리어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시머스 클리어 점퍼를 쇼트 시킨다고 이게 클리어 되는 게 아니라 리셋 한번 해줘야 돼요. 그거 하고서.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머스 클리어가 안 되지? 아, 그냥 아까 CL30이나 해볼 걸 그랬나? 왜 이렇게 클리어가 안 되죠?
시모스 클리어가 안 되네요. 어, 방송 그만해야 될 각인데 왜 안 되지? 클리어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일단은 제가 시모스 클리어 한번 다시 해보고 램 오버클럭은 따로 제가 뭔가 만들던지 할게요. 아니면은 제가 올려놨던 램 오버클럭 기가바이트에서 하긴 했지만 항목 똑같거든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에즈락이로 뭐 다를 거 없으니까. 일단은 영상 종료할게요. 지금 어쨌든 뭐 원래 목적이었던 기능 같은 건 한 번씩 다 살펴봤으니까 일단 영상 종료하고 시모스 클리어부터 먼저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아무튼 생각보다 일찍 그만두게 됐는데 원래 한 2시간 예상했는데 1시간 만에 끝났네요. 일단 영상 여기서 마치고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치를 다시 하고 나서 다시 촬영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